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루증이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X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학개론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황인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루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시간으로도 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2분 안에 사정을 하면 조루증이다. 1분 안에 하면 조루증이다. 상대방이 만족을 못하면 조루증이다. 여러 가지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시간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성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극도의 스트레스, 자신감 저하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저는 조루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어느 정도는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요. 중년 이상의 환자분들이 왔을 때 보통 보면 발기부전이 오면서 더 조루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발기부전이라는 게 처음 시작에 강직도와 지속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괜찮은데 자극을 계속 강하게 주면 사정이 빠르니까 자극을 줄이거나 자극이 적게 주어질 때 이제 강직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기가 풀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더 강하게 유지를 하는 쪽으로 보통은 선택을 하게 되고 사정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조루증 치료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행동요법, 두 번째는 약물치료요법,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요법, 네 번째는 기타, 민간요법, 검증이 되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행동요법입니다. 행동요법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사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좀 강하게 줬다가 또 줄였다가 또 가극을 강하게 줬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생활할 때도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죠. 파트너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장점은요, 내가 필요할 때 약물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 좋으니까 간편하죠. 하지만 단점은 약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있던 사람들도 항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무드가 다운되고 성욕이 아예 없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민한 부분들을 좀 둔감하게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또 위험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잘만 되면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거나 뭔가 그때그때 내가 뭘 챙겨가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수술적인 방법은 아주 고전적으로는요, 배부신경 차단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을 부분적으로 차단을 해서 감각을 둔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변형을 해서 어떠한 물질을 주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이제 진피이식을 이용한 이제 조루 수술, 이런 부분들은 배부신경 그 위쪽에 덮어서 전체적인 피부의 두께를 조금은 두껍게 만드는 느낌,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다르게 변화를 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통은 환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민간요법은 저도 다 모릅니다. 하도 여러 가지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민간요법에 대한 설명은 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의학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어느 정도 흥분을 하다가 이제 성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게 더 가파라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 이후에 사정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흥분도가 사그라드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조루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빠르게 오르가즘에 도달을 하거나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오르가즘의 이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는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오르가즘의 높이가 상당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더라도 이 오르가즘에 쉽게 도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케이스로 제가 이제 치료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오르가즘의 높이가 기본적으로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 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경우에, 물론 약물요법이 이 오르가즘의 높이를 뭐 단순히 그냥 올려준다 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배출 과정을 통해서 이 오르가즘의 높이가 올라가는 거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술적인 방법은요, 자극에 대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흥분도가 올라가시는 분들, 예민도를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경사가 급하게 올라가시는 분들을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보통 마취 연고 같은 거, 마취 크림, 마취 스프레이, 아니면 요즘에 그런 콘돔 같은 것도 감각을 떨어뜨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있는 건데, 실제로 마취 연고를 바르거나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 감각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수술한다고 하는 거는 감각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감각을 좀 둔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달라요. 한국에서만 하지 않고요. 동양에서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조루증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동양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부신경 차단 수술에 대해서 서양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실제로 예전 교과서에는 배부신경 차단 수술이 조루의 치료 방법으로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루증이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지루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검사, 상담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술을 했을 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외국에서도 와서 수술을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조루증 수술을 하면 신경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차단이 되면 신경막이 벗겨지는 거거든요. 막이 벗겨지면서 그 상태에서 아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한 석 달, 길게는 한 6개월, 7개월 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는 신경통, 그래서 약간 그 귀두 쪽이나 아니면 음경 어느 특정한 부위를 만졌을 때 뜨끔뜨끔하다, 찌릿찌릿하다, 약간은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한 통증들은 대부분 다 사라지고 적응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